여러분 안녕하세요. 황금땅 1% 투자하는 토지 전문 배양입니다. 벌써 이제 어두운 밤이 됐는데요. 오늘은 이제 벌써 미니 시리즈 4화 4차 수도권 정비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한다면 4차 수도권 정비 계획과 5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에서는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때 방향성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 디렉션이 수도권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강동구와 하남시 쪽이 굉장히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곳인데요. 강동구는 상대적으로 교통편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강동구에서 하남시로 가는 그 교통편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는데요. 강동구는 5호선, 8호선, 9호선 3개의 전철이 트리플 역세권이 될 그럴 자리고, 또 강동구청장님이 일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래서 GTX D 노선이 하남시에서 강동구에서 강서구 김포까지 이렇게 가로지르는 GTX D 노선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 중이시는데요. 9호선 4단계는 이제 확정이 됐죠. 예산이 6천억이 넘는 6,800억 정도가 이제 확정이 됐고, 구간별로 이제 공사 그 기간이 다르는데 올해 착공이 들어가서 전 구간은 2027년, 지금부터 출연이지만 구간마다 빠른 곳은 2024년에도 개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하남시 같은 경우에도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데요. 교통 호재가 풍부하고 또 저평가가 되어 있는 곳이면서 서울과 하남시 같은 경우는 서울과 굉장히 가깝죠. 그리고 강동구와 같은 경우에도 9호선이 연장이 되면 또 강남에 30분 내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교통의 결절지가 되는 것이 강동구입니다. 그러면 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이 4차 수도권 정비 계획과, 왜냐면 4차 수도권 정비 계획에서는 이전에 수도권의 규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일본을 롤마더로 해서 여러 가지 선진국에서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면서 수도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요즘 국제적인 트렌드고, 대한민국도 그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이 이제 좀 규제로 많이 묶여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이나 그린벨트 많이 묶여 있는데, 역세권 특별법 개정안 등, 또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등으로 해서 해제가 되고 또 풀리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린벨트라고 이전의 사고방식으로 절대 안 되는 땅이 아니라, 요즘은 개발을 하는 곳이라면 비오톱도 풀리기 어렵다는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이 비오톱으로 묶여있는데, 그런 비오톱도 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다각면으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여러분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두에 되게 말이 많았는데요. 오늘 그럼 집중해서 여러분 들어주시고요. 행복한 저녁 시간 되세요. 그러면 곧 설명하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차 수도권 정비 계획의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타이틀은 이제 퀘스천으로 시작했습니다. 제 4차 수도권 정비 계획. 규제가 강화되나 완화되나? 네, 완화가 정답이라고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수도권 규제 정책을 폐지하고 메가시티, 굉장히 큰 규모의 도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족도시형으로 메가시티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수도권 규제가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5차 국토 종합개발계획과 4차 수도권 정비계획에서는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쪽으로 많이 대세가 기울고 있는데요. 찬반 논쟁이 치열하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게 되면 지방의 산업과 인구가 서울로 대규모 이동하고 지역경제의 파장을 초래하게 돼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수도권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현재 추세는 수도권 규제 폐지론 쪽입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으로 인한 지역발전 정책의 효과가, 일단은 규제를 세게 쓸 때 지역발전 정책에 미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수도권을 규제를 했습니다. 왜?
서울과 경기도, 인천 이 수도권을 규제를 해서 지방을 많이 발전시키자 이렇게 규제가 셌는데 결과적으로 나라의 경쟁력만 약화시켰다. 그래서 이 규제론을 국제적인 트렌드도 그러니까 폐지하고 완화하자 이렇게 국가 경쟁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출산 요즘 결혼 많이 안 하죠. 그다음에 의학기술도 발달되면서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정말 잘 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인구 구조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출산 고령화가 5차 국토 종합개발계획에 관통하고 있는 테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조업 중심에서 굴뚝 연기 나는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AI, 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VR, Virtual Reality, 가상현실,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이런 4차 산업으로 대변된 지식정보 산업으로 이제 변화가 되죠. 그래서 빅데이터 같은 것으로. 그래서 글로벌 경제에서 도시와 도시, 세계적인 도시끼리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일본 선진국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이미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롤모델로서 수도권 중심의 메가시티 전략으로 전환을 해서 활발하게 개발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처를 해야 된다. 경제 변화에 따라 수도권 규제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 이 주장이 지금 많이 압도적입니다. 수도권 부동산 투자는 이제 4차 수도권 정비 계획 방향에 따라 투자 전략을 짜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은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쪽입니다. 4차 퀘스천, 4차 수도권 정비 계획은 수도권 규제를 강화할 것인가 완화할 것인가? 수도권 정비 계획에 수도권 규제가 강화될 것인가 완화될 것인가? 정답은 완화 쪽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정비 계획에 더 위의 계획인 상위 계획 5차 국토 종합개발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5차 국토 종합개발, 이게 최상위 법이잖아요.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 그래서 주제가 균형, 스마트, 혁신입니다. 그래서 국토 균형 발전을 기본으로 삼고 있고, 그래서 6대 추진 전략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서로 살아남자, 상생형 균형 발전, 수도권 내 균형 발전, 질적 성장을 통한 글로벌 경제 제고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에서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은 계속 할 것입니다. 왜 지방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수도권은 메가시티, 글로벌 경쟁력과 또 균형 발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조금 포커스를 키운다. 지금 서울에서 2km 이내에 있는 곳이 굉장히 가깝죠. 제3기 신도시가 다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에 붙어 있는 요 2km 근방이 제3기 신도시입니다. 그만큼 이제 서울을 팽창시킬 거고, 그 다음에 집에 대한 주택의 공급을 늘릴 거라 이런 얘기인데, 수도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메가시티로서 규제 완화가 필수이다. 수도권 정비 계획에 따른 권역별 규제로 지역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권역별 구별에 따른 규제가 완화가 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4차 수도권 정비 계획 변화에 따른 권역별 투자 방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침체고 지금 성장이 많이 저조하죠. 산업구조가 또 변화가 제조에서 4차 산업, 인구의 도심 집중, 교통망이 엄청나게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등의 변화가 메가시티의 경쟁 체제, 그러니까 도시와 도시, 세계적인 도시와 도시가 서로 경쟁하는 태세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요. 당연히 새로운 정책이 뉴 팔러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 정책이 수도권 정비 계획에 대한 대단하죠? 전면 폐지가 필요하지만 이건 좀 너무 투머치잖아요. 현실적으로 지방과의 상생관계는 다양한 문제 전면 폐지는 어렵지만 어쨌든 규제를 해제하거나 완화한다가 이제 정답입니다. 수도권 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성장 관리 권역, 이거 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과밀 억제 권역, 자연 보존 권역 등 권역별에 따른 차등 규제로 대폭 완화될 것이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어디를 집중하라? 성장 관리 권역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 투자 전략을 보면 성장 관리 지역의 투자 가치가 가장 높습니다.
성장, 말 그대로 성장입니다. 성장관리 권역이란 과밀 억제권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전을 하겠죠. 여기가 너무 고밀도니까 바깥으로. 인과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 입지와 도시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쿠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장관리 권역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수도권의 산업 인구와 집중도를 유치해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지역으로 개발 규제가 비교적 완화된 곳이 성장관리 권역이다. 내용이 어렵지만 몇 가지만 캐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들으시면 더 훨씬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고요. 성장관리 권역에 속하는 도시개발은 주로 경기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지금 서울의 인구는 1000만이 안 됩니다. 근데 경기도의 인구가 이제 1000만이 넘었죠. 경기도로 이제 인구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기 북부 지역은 여전히 낙후돼 성장관리 권역 내에서도 지역적 편차가 크다. 성장관리 권역은 수도권 정비 계획상 수도권의 성장 동력에 거침되는 곳으로 규제 완화에 상관없이 지속 성장이 가능한 지역. 그래서 제가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이 성장관리 권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장관리 권역으로는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다 핫한 곳이죠. 파주, 연천, 포천, 양주, 김포, 화성, 남양주, 용인, 안성, 시흥, 인천 이렇게 되죠. 자, 과밀억제 지역은 서울이 다 과밀억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과산업이 투머치다. 너무 지나치게 집중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전화가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과밀억제 권역에 밀집된 인과산업 어디로 이동시킨다? 성장관리 권역으로 이동시킨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하는 학교, 공공성사, 연수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 유발시설, 신설 또는 증설, 공업지역이 지정이 되는 행위 규제가 굉장히 강한 곳이 과밀 억제 권역입니다. 너무 과밀하니까 이제 개발을 이제 막는 거죠. 과밀 억제 권역은 서울 전체고요.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뛰어나지만 강한 규제로 성장 동력이 떨어진 지역인데 규제가 완화되면 부동산 가치 상승에 가장 기대되는 권역이다. 제가 지난번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강하게 누르는 곳이 해제가 됐을 때 바운스백 굉장히 많이 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밀억제 권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곳, 과밀억제권에 속한 도시 중에 낙후된 건물, 주택이 밀집된 도시는 도심 내 철도 유휴부지, 미군 공여지, 공공기관 이전부지, 중공업지역 등을 중심으로 어떻다? 도시재생을 활발하게 진행할 것이며 이것이 이제 5차 국토종합개발의 또 테마이긴 합니다. 개발 제한구역, 쉽게 말해 그린벨트죠. 상수형 보호구역 등으로 미개발 원형지가 풍부한 도시는 써있죠? 규제 해제를 통해 그래서 그린벨트도 풀린다는 얘기예요. 교통망 확보, 신산업의 유치, 도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과밀 억제 권역의 토지 투자는 요즘은 지금 철도의 시대입니다. 철도 역세권 특별법, 역세권 특별법 개정안 제가 설명드렸어요. 고속도로 나들목, 요것이 이제 굉장히 핫한 곳이겠죠. 철도 역세권, 고속도로 나들목, 나들목이라는 자체가 오고 가는 곳이 사람들이 많은 곳이죠. 환경적 변화로 개발 제한 구역 등과 같은 규제가 해제될 수 있는 지역. 자, 이곳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있지만 해제될 수 있는 지역, 역세권, 특례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오늘의 힌트, 철도 역세권 주변의 개발 제한 구역에 투자하라. 이 얘기입니다. 과밀 억제권은 서울 전체,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남양주, 시흥시 일부 과밀 억제권 중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미개발지 풍부한 서울의 강동구, 강동 별표 5개입니다. 하남시 별표 100개입니다. 하지만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강동구가 앞서겠죠. 얘는 서울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연보존 권역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연을 보호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연보존 권역은 한강수계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당연히 규제가 가장 세죠. 가장 강한 규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정비 계획에 따른 규제 외에도 팔당 특별대책지역, 팔당 상수원보호, 우리가 이제 물을 먹고 사니까요. 개발 제한구까지 여러 가지 규제가 중복되어 있는 곳이 자연보존 권역입니다. 중복된 인구의 유입, 산업 유치가 어렵고 개발을 통한 개발 이익 실현이나 주변 환경에 따른 실체를 기대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렇다면 자연보존구역은 4차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완화될 기대치가 있을까? 자, 자연보존권을 지정함으로써 상수원이 물이죠. 환경보존이나 공공의 목적 달성할 수 있었으나 그로 인한 개인 재산권의 침해, 내 땅이 자연보존구역이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보존권을 지정할 때 대규모 개발을 제한한 입주기는 오히려 소규모 개발 입지로 인한 난개발과 불법 환경훼손 부작용이 발생하는데요. 모든 것이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보존구역이 너무 지나치게 분포됐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강한 규제로 있어서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렇게 됐을 때 4차 수도권 정비계획에서는 지식정보 산업의 성장 등과 같이 환경오염이 적은, 왜냐면 이쪽은 굴뚝나는 산업이 아니잖아요. 4차 산업이니까 신성장 산업이 성장을 따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된다? 자연보존 권역도 완화될 것이다. 이것이 4차 수도권 정비계획의 요지입니다. 자, 지금 뭐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연보존 권역은 다른 권역 규제가 엄청 세죠. 그래서 규제 완화의 폭을 조금만 넓혀도 토지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 규제가 셀 만큼 해제됐을 때 가치가 굉장히 올라간다. 자연보존권에 해당하는 것은 이천,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용인, 안성, 제2외곽순환도로, 여기 이제 양평이군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등 새로운 도로망이 확보된 양평군, 광주시, 이천시, 가평군 자연보존 규제안으로 큰 혜택을 볼 것입니다. 저랑 같이 일하시는 팀원이 이천시의 땅을 2,000평 샀다고 했는데 이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공간 변화에 따른 투자 전략 제5차 국토종합개발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토공간이 새롭게 재편이 되고 수도권 위주의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도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메가시티로서 수도권을 키운다. 이런 개념. 규제가 완화된다. 특히 2021년부터 4차 수도권 정비 계획도 시행돼 수도권에 큰 변화가 예상이 된다. 수도권 공간변에 따라 부동산 핫플레이스로 등장 도시 중 하나가 바로 어디다? 하남이다. 별표 5개입니다. 자, 이유는 하남이 과밀 억제 권역에 해당되면서 개발 제한 구역도 많아요. 그래서 묶여있는 원형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 평 규모의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 지역에 대한 체계적 개발 필요성과 서울과의 접근성이 좁기 때문에 규제를 해제하고 완화한다. 제3기 신도시 교산 신도시 3호선, 5호선, 9호선의 연장,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 초이 나들목 개설 같은 교통망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하남시 발전을 가로막은 방해물인 수도권 정비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하남시 성장 가치를 높인다. 완화될 가능성이 99.9%다. 그래서 오늘의 투자처로는 강동구와 하남시에 주목을 하고 이쪽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4차 수도권 정책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이라도 개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물론 입지 분석은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용이 상당히 방대했는데요. 여러분 반복해서 오늘 너무나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꼭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꾹 눌러주세요. 안녕.